안녕하세요. 넥스gen 투더문입니다. 오늘은 원칙 매매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원포인트 레슨도 하나 좀 추가를 할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 저희 넥스gen 미트업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다른 무엇보다 원칙 매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없이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분석을 정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는 성공을 못한 경우도 많으세요. 언젠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좋은 분석가는 많은데 좋은 트레이더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매 원칙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비교봐도. 저도 역시 좋은 매매 기법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예전 제가 이제 이런 주식판 들어올 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원칙 매매부터 다시 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한 2, 3개월 원칙을 수정하고 또 원칙을 다시 보정을 하고 하면서 거의 뭐 한 4, 5개월 가까이 매매는 쉬어가고 거의 뭐 설렁설렁 하는 거죠. 뭐 쉽다는 건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칙을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마음 편하게 지금 원칙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칙 매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의외로 또 이제 제대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적응을 하면 뭐 간단하게 원칙을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익히는 과정이 지루하고 길기 때문에 어, 처음 매매에 이제 적응을 할 때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미 나쁜 습관이 몸에 들어있다면 그 과정은 굉장히 수정하는 과정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칙 매매를 하는 과정, 그리고 왜 원칙 매매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금융 투자를 하고 있죠. 금융 투자는 돈으로 하는 머니 게임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돈을 돈이라고 보지 않아야 되고 돈을 마치 뭐 게임 아이템처럼 생각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매매를 해야 하는 게 최고의 뭐 투자자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고 그냥 돈은 돈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돈에 현혹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뭐 이 말씀 저 말씀 다 맞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어떤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 투자는 어쨌든 내 자산을 불리는 건데 돈을 돈처럼 생각을 안 하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돈 아까운 줄 알고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2012년도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 국민의 한 30%, 그러니까 직장인의 30% 정도가 이미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 700만 명에서 한 800만 명 정도가 이제 금융 투자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건 이제 펀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꽤 많은 숫자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전업 투자자의 비율이 뭐 한 4% 안팎이라고 하는데 전 국민의 한 0.4% 정도가 이제 금융 전문 전업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금융 투자 시장에서의 생존율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분들의 한 5% 정도가 어, 생존자인 거예요. 개미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개미들이 5%만이 살아남아가지고 개미 속에서 이제 고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한 고래는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뗀 나머지 이제 전업 투자자들, 뭐 혹은 이제 대규모 자금을 가진 그런 슈퍼개미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개미들이 죽어나갈까요? 뭐가 개미를 죽이는 걸까요? 그건 매우 심플해요. 내동매매, 정보에 의지한 매매, 그 다음에 무시, 그리고 잘못된 매매 습관들입니다. 내동매매는 당연하죠. 뭐 이럴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박살나죠. 그 다음에 정보에 의지한 매매. 전문가 누가 그랬는데, 이거 떡상한데,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걔 전문가야. 걔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어떤 C스캔 코인을 산다든가 C스캔 증권을 사죠. 그러다가 이제 이의진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무지. 무지는 간단해요. 어,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도 무지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차트를 볼 줄 모르는 것도 무지에 포함이 되고, 차트를 무시하는 것 역시 무지에 포함이 돼요.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보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특히 이제 명확하게 뭐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들은 정보에 무지하면은 오히려 화를 입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일 매주 수요일 되면 이제 재고량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죠. 그때 이제 영매매 하면은, 지옥 가죠. 그다음 뭐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달러 인덱스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골드 값이 추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 상관관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도 절반 정도, 그다음에 뭐 차트도 절반 정도 봐야 되죠. 아무리 좋은 정보가 왔어요. 특급 호재가 왔는데 그게 이미 차트에 녹아 있으면 안 올라요. 그게 상투가 돼가지고 오히려 빠지는 순간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그건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매매 습관,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서 이제 잘못된 매매 습관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느낌 매매, 24시간 붙잡고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미를 죽이는 그런 원인이 되죠. 그러려면 자,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는 매매는 원칙 매매를 하는 게 시작이 되고요. 어떤 잘못된 매매 습관이 있는 동안에는 그 원칙 매매로 제대로 않는 분들은 그 어떤 매매 기법을 배우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클래스들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해피 3파선 매매법. 그 다음에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타임 트레인 매매법. 무슨 하이어 타임 프레임에서 로어 타임 프레임으로 전환할 때 매매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이 막 호도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매매법도 많고, 단순히 추세선만 그어가지고 추세선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 매매 습관이 잘못 들었는데 뭘 배워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필승 매매법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어디까지나 확률적 베팅을 한 매매법들인 거고요. 그런 매매법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내가 매매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뭔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 습관을 들이는 거고요. 그 위에서 이제 매매 기법을 하나씩 익혀 나가는데, 그건 차트를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매매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매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죠. 원칙 매매 시작은 좋은 매매 습관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매매 습관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원칙을 쓰는 거예요. 나열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걸 갖다가 습관을 들이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할 때 대입 공부 과정에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예습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예습보다 복습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오고, 그런 거에 대해 기초가 없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그렇게 썩 원하는 대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역시 그런 어떤 예습과 복습,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드는 과정처럼 좋은 매매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크게 이제 필요한 세 가지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매매 시간의 원칙이고요. 둘째는 시드 운용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익절 및 손절의 원칙입니다. 매매 시간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 시간의 원칙이란 것은 정해진 타임존에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타임존이라는 말을 너무 거대하게 쓰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정한 매매 시간 내에서만 매매를 하지 그 나머지 시간에선 그냥 자고 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넥스젠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 중인 한 분, 유소은님. 그분 취침 시간은 아마 저희 후원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밤 11시입니다. 그분 오버나이트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중간에 간혹 깨시긴 해요. 언제 깨시냐? 매매 걸어놨는데 이게 익절이 됐어. 그럼 깨세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주무세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가 정해진 매매 시간만큼에서만 이제 매매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하고도 이제 교감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애들이 어린이집 다 간 아침 9시 이후 저녁 이제 한 8시 정도 되면 저는 거의 매매를 다 접고 애들하고 저녁
그걸 뭐 같이 먹지는 못하지만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애들하고 좀 놀아요. 예전에는 이제 8시 다 재웠는데 제가 뭐 인생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꽤 유명한 트레이더 분들 중에는 이제 야간장, 그러니까 밤 8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만 매매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뭐 24시간, 뭐 하루 종일 뭐 밤새도록 쳐다보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효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수익이 낮지도 않습니다. 장이 뭐 오를 때는 오르는 거고 내릴 땐 내리는 거긴 한데 그걸 다 먹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고요. 시드 운영의 원칙은 시드를 분산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데요. 요건 살짝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요거는 간단해요. 경영학에 보면 재고관리 원칙 중에 투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씨 이게 뭐 말이야만 걸려야 그랬는데 두 개의 항아리를 이용한다는 시스템이죠. 저는 시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100 정도가 있다 치면 이렇게 항아리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50씩 50씩.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항아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운용을 해요. 여기서 한번 절반 정도는 해선에 넣고 절반 정도는 뭐 비트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은 애들이 시드가 계속 수익이 날 때, 수익이 나가지고 여기 채울 때까지는 그 수익을 계속 출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로소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채워 넣다 보면은 100을 넘죠? 그러면 100을 넘으면 그건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또 출금을 해서 저금을 들여놔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온전한 수익이 되고 이거는 그냥 수익 원금이 돼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지금도 저는 해선을 하면 다 출금을 해요. 수익만. 비트를 해도 출금을 해요. 제가 정규 계좌를 운용을 하지만 다 출금을 해서 첫 번째 항아리 여기를 다 채워요. 이 만약에 여기 손절이 났으면 첫 번째 항아리에서 돈을 꺼내놓고 또 손절이 났으면 또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비면은 여기서 이렇게 꺼내오고 여기서 다시 채우고 해서 어떻게든 이 100은 유지를 하려고 하죠. 초반에는 이게 거의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80까지는 뭐 빠지더라도 여기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익절과 손절의 원칙하고 이제 관련이 된 건데요. 이렇게 시드 분산을 운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 익절과 손절의 원칙. 이건 정해진 TP와 스탑로스를 수정을 하지 말라. 그리고 철저하게 스탑로스를 지켜라라는 겁니다. 스탑로스 지켜라는 이야기는 우리 TJ님이 이제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고 동영상이 잘 남아있고 여러 가지 영상물이 있어가지고 그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탑로스를 지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 정도 하고요. 그 TP랑 SL을 수정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처음에 작도를 한 그런 어떤 목표가가 스탑로스가 있으면 그거를 수정을 하는 순간 매매의 원칙이 깨져요. 내가 작도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려면 그냥 차라리 지금 약이 익절이든 약손절이든 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매매 원칙 아니 작도의 원칙에 따라서 작도를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SL하고 TP가 수정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좀 잘못 배우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제대로 작도를 하시면 부분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뭐 EP1, TP1 정도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걸 흔드는 TP나 흔드는 SL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도를 제대로 했다면 그냥 이걸 믿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뭐 오늘은 뭐 너무 불리시해서 혹은 너무 베리시해서 TP 도달 안 할 것 같아요. 좀 낮출게요. 예, 이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경우조차 차라리 처음 다시 작도를 해야 되는 거죠. 파동이 뭐 쭉 뻗어나갈 줄 알았더니 못 뻗어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없이 파동이 못 뻗어나가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파동이 이래서 못 가네. 뭐 예를 들면 뭐 매수세가 부족하네. 뭐 지표가 어떤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파동이 못 뻗어나가서 여기서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TP랑 SL을 수정하시면 그거는 망합니다. 좀 기다리면 차라리 원했던 자리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그래놓고 뭐뭐 할 걸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유 없이 근거 없이 TP와 SL을 수정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약익절 약 순절을 하고 매매 TP와 SL을 새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한번 더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1억 미만 항생 금지, 5천만 원 미만 나스닥 금지.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 저는 그렇고요. 그 다음 뭐 종목 뭐 몇 개 띄워놓고 확인하기. 그리고 뭐 하루에 뭐 진입 횟수 몇 회 이상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외출할 때는 뭐 금지. 양방 걸려 있으면 그냥 뭐 외출해도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를 수정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스탑가를 조정을 하긴 해요. 이미 이제 TP를 향해 가고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손절폭을 줄여가기 위해서 이제 뭐 MIT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런 원칙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서 이제 어떤 매매 습관으로서의 어떤 리스팅을 해놓고요. 이제는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을 하는 게 한 또 네 가지 정도 단계가 필요한데, 우선은 매매 원칙을 수립을 하는 과정, 그리고 매매 원칙을 검증해내는 과정, 그 다음 모의 투자를 감행하고, 그리고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 됩니다. 매매 원칙 수립하는 건 좀 전에 이야기한 매매 습관 3요소 플러스 알파로 본인이 어떤 그런 매매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은 매우 심플해요. 검증 차트라는 걸 만들어요. 검증 차트를 만들 때는 특유의 좋은 기능인 리플레이 모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상 같은 경우는 월물을 리플레이를 하시면 최근 3개월, 그러니까 그 월물의 3개월치 정도는 리플레이 가능해요. 무기한물은 그게 리플레이가 안 되고요. 월물은 가능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정했던 원칙대로 이렇게 딱딱딱 그런 매매가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검증 차트를 만들면서 이 매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익절이 났어. 이렇게 해서 이날은 손절이 났어. 하는 그런 거를 누적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종목당 1개월 이상. 그리고 그 종목을 한 서너 종목 정도를 그렇게 돌려보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이라면 크루드 오일 이제 사물물을 한 1개월 정도 돌려본다든지, 1년치 돌려본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돌려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모의 투자는 간단합니다. 모의 투자는 이제 검증한 것대로 실제로 이제 모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의 투자를 할 때는 차트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원칙대로 매매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 못하거나, 이때는 손절이 안 되는데 손절이 안 날 것 같은 자리에서 손절이 갑자기 턱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라고 말도 안 되게 내동이 와가지고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원칙 매매가 잘못됐거나 내가 이걸 아직까지는 그 원칙 매매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몸에 익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칙 매매의 어떤 그 원칙을 수정을 해가지고 또 검증을 하고 그런 모의 투자를 하는 단계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이때는 실제 시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거조차 호가창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모의 투자 못한다면 그냥 매매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모의 투자를 거의 지금 실제 매매를 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종목 들어가기 위해서 모의 투자는 계속 하거든요. 제가 미국 주식하고 FX를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고 계속 그걸 모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제 모의 투자 뚫어가지고 하고 있고, FX 같은 경우 제가 삼성증권 계좌 뚫어가지고 모의 투자 신청해서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실제로 내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없나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분석 잘하면 뭐합니까? 매매 못하면 꽝인데요. 그 매매를 하려면 모의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투자, 그거 모의 투자서 했던 습관대로 해야 되지, 그냥 새로운 그런 기법 없어요. 내가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진입하고, 그 습관대로 익절하고, 손절하고, 그러면서 재진입하고. 그게 안 되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매매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고, 그거 없으면 나머지는 다 내동매매입니다. 그럼 이제 매매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매매를 시작을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차트를 작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차트를 작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겉멋있는 트레이더들처럼,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이 있어. 내가 스스로 만든 스킬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차트가 하는 언어를 이해를 하는 게 차트의 작도예요. 차트라는 언어가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난 올라가요, 난 내려가요 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부터 사세요, 여기 좀부터 파세요 하는 것들이 차트 속에 다 있어요. 놀랍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차트는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양봉과 음봉이 우리한테 인사를 끊임없이 하고 신호를 끊임없이 줘요.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걔네들이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팔아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차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인사가 뭐냐면 결국엔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팔면 돼요 하는 그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매물대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변곡점이라는 걸 이용한다든지 VP, VR이라는 지표를 이용한다든지 파동을 분석한다든지 피보나치 되돌림 확정을 이용한다든지 고점과 저점을 확인한다든지 혹은 채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을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잘 아는 오더블럭을 따는 방법도 있어요. 이 오더블럭을 따는 거는 저희 이제 그 후원방 교육에서 굉장히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매우 쉽죠? 근데 이 오더블럭을 단독으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더블럭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보조 자료들을 활용하면 더 많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되돌림 확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파동을 분석해서 엘리엇 파동이나 다우이론에 따른 파동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SMI, CCI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오실레이터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뭐 매수, 매도의 근거로 삼는 방법도 있고, 이평선 보면서 이평선에 눌린 것, 오더블럭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더를 이용해가지고 볼린저 밴더가 좁혀질 때 오더블럭에 걸쳐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일목균형을 통해가지고 양운과 음운의 지지 혹은 후행스팬의 위치와 오더블럭의 지지와 저항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패턴 매매, 역엔 헤드앤 숄더, 뭐 헤드앤 숄더, 헤드앤 숄더, 혹은 이제 뭐 하모닉 패턴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더블럭과 같이 중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더블럭 들고 올라가네 많이 이런 걸 판단하면서 이제 롱을 탈지 숏을 탈지 그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캔들 매매와 피보나치 되돌림 확장이에요. 캔들이 명확하거든요. 일단 신호를 주는 거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 그걸 이제 오더블럭이 또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명확해지고, 실제로 오더블럭은 또 캔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캔들 매매를 이해를 하면은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자체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과학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희 교육방에서는 오더블럭과 피보나치의 쌍을 이용해가지고 매매 전략 따는 법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할 거고요. 근데 뭐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전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넥스젠에서 실시하는 그런 유료 교육, 그러니까 이제 정규 교육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인터넷 정규 교육을 좀 할 건데요. 거기서 더 많이 강의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이제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실레이터를 통한 오더블럭과 이제 이런 걸 활용법이라든지, 왜냐하면 피보나치를 그리는 것조차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 역시 그런 시기가 있어서 오실레이터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것조차 다 귀찮아서 지금은 캔들을 보는 거죠. 예. 약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캔들 매매법을 좀 전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더블럭 활용을 하고 이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차트를 읽는다는 거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각을 하게 되면 내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내동을 막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동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보조 수단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만든 게 저희가 넥스젠 트레이딩 인디케이터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알파 테스터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 요거는 이제 유상 판매를 시작을 할 겁니다. 사실 알파 테스터님들한테 제가 지금 아직 많은 걸 전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테스팅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여지가 생겼고요. 어, 이번 주까지는 조금 테스터님들이 뭐랄까 헤매는 거를 좀 약간 권망을 하다가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 사용법을 전수하면서 이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리스크 해칭 팁을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원포인트 어드바이스인데 매우 심플합니다. 양계좌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숏자리에서는 숏을 타고 롱자리에서는 롱을 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당연해요. 당연한데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양계좌를 운영을 안 해요. 그냥 단일 계좌에서 뭐 스위칭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좀 양계적 운용을 좀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숏하고 롱을 다 거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 요게 우리 NTI A 버전이고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숏과 롱 자리를 보여주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롱 자리였고, 여기가 숏 자리였어요. 이렇게 롱 자리에서는 롱만 치면 돼요. 그러면 목표 수익을 어느 정도 여기서 달성을 했네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이런 구간들이 이제 숏이 들어가는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숏을 친다 가정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숏을 쳐놔요. 물론 손절이 낮겠네요. 목표는 우리는 30틱이, 이거는 지금 나스닥이어가지고 75틱이 목표니까 손절이 낮겠네요. 뭐 손절 났더라도 다시 여기 롱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롱 들어갔으면 또 75틱을 했을 거고, 또 여기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가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롱 계정하고 숏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롱 자리 나면 롱에 들어가고, 숏 자리 나면 숏에 들어가고, 또 롱 자리 나면 또 롱 들어가고, 숏 자리 나면 숏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 스코어는 75틱 75 빼기 여기가 이제 손절이 났겠죠. 그러면 45틱 손절, 익절이 났을 거예요. 그럼 75틱 익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손절이 났다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45, 합이 60틱이 익절이 나요. 그냥 어쨌든 익절이 나는 구조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속 활용을 해요. 제가 아까 투빈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항아리와 두 번째 항아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해성 갈 때도 이걸 다시 항아리 두 개를 나눈 거죠, 저는. 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롱과 숏을 각각 운영을 하고, 뭐, 이쪽이 더 많고, 이쪽이 더 많으면 다시 여기에 돈을 좀 채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요. 실제로 지금 제가 두 개의 증권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여기는 이제 이베스트라는 증권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베스트라는 증권사고, 잠시만요. 여긴 유진증권이에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해가지고 저는 운영을 해요. 주문 가능 금액 뭐 저렇게 이제 18,000불 저렇게 나오고 뭐 그런 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또 진짜 소액 가지고 시작을 해갖고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일단은 매매 습관을 잘 들이시면서 매매 시작을 할 때는 그 매매 습관을 갖다가 검증하는 쪽으로 우선은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대화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라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